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허접하기 그지없다는 논란을 넘어 이제 아예 대놓고 몸통인 이재명을 비호하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재명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재명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성남시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죠. 보통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때면 언론들은 전격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날 검찰의 성남시청 시장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보도에선 전격적이라는 말을 찾기 어려웠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 시작 23일 만에 이루어진 뒷북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이때는 시장실과 비서실 등 핵심 부서를 제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보통신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성남시 관계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뒤졌는데 이재명과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의 이메일은 제외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야당에선 김호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의도적인 시장실 압수수색 피하기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뒤늦게 성남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당시 나왔던 보도가 검찰이 이재명의 이메일 기록을 찾았고 결제 문서도 확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보고와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용한 이메일과 결제 문서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경우엔 제로였고요.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의 경우 쓰잘데기 없는 2018년 행사와 관련된 메일 한 통만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압수수색 당시에도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인 만큼 어떤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현직인 은수미 시장이 2018년 7월 2일 취임했는데 성남시가 전임 이재명 시장의 컴퓨터 등 집기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 무언가 의미 있는 자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재명의 후임 은수미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요. 즉 이재명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을 알고 이를 우려했더라면 수사팀은 속히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죠. 이에 따라 이재명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규명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내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압수수색하는 척, 수사하는 척,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꼬리만 자르면서 대단한 수사 성과를 내는 척만 하다가 말 것이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퇴 압박을 받아 중도 사임한 황무성 전 성남도공사장이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황 전 사장 지인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 전 본부장 등을 시켜 사퇴를 종용했다는 건 상식이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 지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한 건 이재명이라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 전 사장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황 전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녹음 파일을 폭로하면서 한편으론 이재명의 형 강제 입원과 조폭 연루설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자기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들었을 텐데요.
일각에선 황무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친여권 인사들을 안치기 위해 임기가 남은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이 사퇴 대상자들을 표적 감사한 혐의도 인정했는데 황무성 전 사장은 사표 제출 직전 성남시청 감사관실에 불려가기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건과 관련해 강요 등 혐의로 유동규, 유한기, 정진상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할 때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2월 6일까지인데요. 한 100일여 정도 시간이 남은 거죠. 자, 이건 신빙성 있는 녹취록도 있고 제보자로서 황무성 사장의 주장이 어떤 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하고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민기적거리다가 유야무야 끝나던가 사무실로 찾아와 사퇴를 압박한 유한기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시킬 것 같습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한 김호수의 검찰에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이상으로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